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우입니다. 오늘 제25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안전문화 확산 공모사업의 지원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는 제19회 보건안전포럼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공동주최를 기꺼이 승낙해 주신 정혜선 회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오늘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실 고용노동부 홍성지 사무관님과 가톨릭대학교 백은미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토론에 참여하여 좋은 의견을 주실 두산전자 익산공장 이진아 보건관리자님, 전문건설 코사협의회 김상성 부회장님, 또 서울시 메트로 9호선 김정은 차장님, 중앙보건병원 박경희 보건관리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 수고해 주실 IMC 건강검진센터 김수근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과 또한 좋은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 지난 3년간 코로나19의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감염병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실감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그동안 우리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은 사업장 방역 관리와 감염병 관리, 또 언택트 시대의 산업보건 서비스 등에 관한 포럼을 개최한 바 있으며, 작년에는 엔데믹 시대의 사업장 보건 관리에 대한 포럼을 통해 변화된 환경에서 산업보건 관리 방안을 모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작년 11월에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고, 금년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얼마 전 5월 11일에는 코로나19 심각경보를 해제하고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상황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사업장 구성 모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사업장 스스로 유해 위험을 발굴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산업체계가 산업보건관리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열리는 제25회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과 제19회 보건안전포럼은 위험성 평가 기반의 산업보건관리 혁신 방안이라는 주제로 엔데믹 시대의 보건 분야 자율보건관리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가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 평가 제도의 정착과 더불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방안이 산업보건관리에도 적용되었으면 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끝으로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이 설립되어 오늘의 이기까지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재단법인 이영순 이사님과 또 송영중 명예대표님,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설립자님, 이명석 포럼 공동대표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을 통해 주재성에서부터 전반적인 운영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해 주신 운영위원님들과 자문위원님, 또 이근한 사무총장님과 재단법인 피플 임직원, 그리고 한보총 관계자 여러분에게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해 주신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정혜선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포럼 장소를 제공해 주신 안전보건공단 서울 남부지사 박진호 지사장님, 또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정혜선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재단법인 피플과 함께 이렇게 포럼을 개최하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산업보건 관리인데요. 정말 지금 우리 시대에 딱 맞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럼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재단법인 피플의 이영순 이사장님, 또 송영중 이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의 김태옥 공동대표님, 또 이명섭 공동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는 그동안 계속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포럼을 개최해 왔는데, 오늘 바로 미래일터 안전보건 포럼과 함께 포럼을 진행을 하면서 더욱 풍성하고 더욱 좋은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고용노동부의 홍성지 사무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멀리 오송에서 이렇게 오셔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백은미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좌장과 토론을 맡아주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3년 동안 코로나로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분들 얼마나 힘들고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바뀌면서 코로나가 팬데믹에서 엔데믹 시대로 전환하는 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동안 보건관리자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업장의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관리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를 위해 헌신해왔던 그런 노력들을 앞으로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함께 힘을 모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였죠. 이 로드맵의 기초가 바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하는 것이잖아요. 위험성 평가라는 것이 현장에 있는 많은 위험 요인을 스스로 찾아내서 그것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것인데, 그 위험성이 꼭 안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건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은 위험한, 유해한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건관리자가 찾아내서 현장에서 직접 개선하고 또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위험성 평가 하면은 주로 안전 쪽에서만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어요. 이제는 보건 분야에서도 위험성 평가가 아주 중요한 전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 대표적인 것이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이죠.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는 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들이 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데요. 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위험성 평가의 기본 틀인 클래스와 다르게 별도의 참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서 화학물질의 위험한 요인을 찾고 개선하는 방안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 하면은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만 생각하시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보건 분야에서는요, 근골격계 질환의 위험성이라든지 뇌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 또 과로사의 위험성,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위험성, 그리고 직접 사망을 일으키는 질식재해 위험성, 이렇게 정말 다양한 분야의 위험성이 있어요. 그리고 감염병도 이제 코로나19가 좀 안정되어 가지만 사실 감염병이 5년을 주기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감염병에 대한 위험성 평가의 툴을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만들어진 위험성 평가는 안전 분야에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 분야는 새롭게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사업장에 있는 보건관리자분들이 근로자들과 함께 보건 분야 위험성 평가를 잘 진행을 하면 근로자들의 건강도 예방하고 질병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전과 사고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안전과 보건은 분리된 것이 아니잖아요. 서로 결합되어 있고 상호 결합됨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근로자들이 안전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내 몸을 잘 지켜야지 하는 마음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그러면 안전에 대한 것도 높아질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몸도 지키면서 더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보건관리자들이 중대재해 예방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들도 안전, 보건을 모두 같이 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그리고 안전 분야에서도 보건관리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 정말 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 오신 여러 가지의 그 노고를 앞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함께 사용하시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우리 일터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동안 고생하신 우리 보건관리자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포럼을 통해 보건관리자 역할이 더 많이,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작년 11월 31일 날 그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발표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로드맵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로드맵이 발표되고 나서 한 반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동안 로드맵 관련돼서 그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해 왔던 일이 무엇이 있었는지 그것도 좀 간단하게 짚어보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 날짜로 오늘로 위험성 평가 고시가 이렇게 개정이 돼서 시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된 그 위험성 평가 내용 그것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로드맵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산업보건 분야가 그렇게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로드맵에 있는 산업보건 관련된 추진 과제가 무엇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짚어보고, 그리고 현재 저희 그 보건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산업보건 혁신 TF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표 내용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 그 로드맵 관련해서 이런저런 자리에서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추진 배경을 보게 되면 많이들 이제 보셨을 거예요. 그 승인 기준으로 이제 그 사망사고 그 만인율을 보게 되면은 2001년도 이제 828명 0.43 퍼밀리어입니다. 이제 이 기준, 그러니까 이 수치 자체가 어떤 OECD 기준보다 상당히 높고, 그리고 경제 수준이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저희 나라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걸 좀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고민에서 로드맵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사망사고자가 몇 명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작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870명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대보다 사실
사망자 수가 줄지는 않았어요. 줄지는 않아서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효과성 면에서도 약간 좀 잡음이 있긴 하지만 올해 현재 추세는 그래도 이제 작년에 비해서는 사망 사고가 제가 좀 상당히 줄고 있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어서 조금 결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휴를 보게 되면 이제 14년도 이후로는 0.4에서 0.5 수준으로 좀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마 1인당 GDP가 3만 불 수준, 요 수준에서 지금 정체되고 있는데 그 이후로 산안법도 한번 개정이 되고 그리고 중대법이 또 제정이 되고 산안본부도 출범이 돼서 지금 이제 앞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 현황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들 이제 쉽게 이제 알고 계실 만한 일인데요.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제 작은 사업장에서 항상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이건 굳이 통계를 이제 보지 않아도 체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청업체에서도 여전히 사고가 많이 나고, 그리고 업종은 건설이나 제조에서 집중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형태로는 방어조치 불량이라든지 작업 절차 미준수 같이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역시 사고 같은 경우는 이제 55세 이상이라든지 요즘에는 이제 특고 사망자도 이제 많이 늘어나서 어떤 취약계층에서 사고가 많이 이제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이렇게 문제점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첫 번째 기업 자율 예방 체계 형성 미흡,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사업장에서의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장의 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법령 감독 행정, 이건 정부의 문제점이 가장 크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미성숙한 안전의식 문화, 이건 이제 근로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다들 문제가 있는 거, 문제 없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그리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일로만 인식, 이런 문제가 있다. 이 정도 체크를 하고요. 목표는 일단 2026년에 0.29 퍼밀리어드까지 줄이는 게 이제 수치적으로 구체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사실 쉽지 않은 목표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이게 선진국 수준으로 이제 감축을 해보자. 이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로드맵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추진 방향은 크게 4대 전략이 있고요. 밑으로 이제 14가지의 이제 과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오늘 포럼 주제와도 관련이 있는 위험성 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 체계 확립입니다. 사실 로드맵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위험성 평가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소기업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 이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분야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집중하겠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세 번째는 참여와 협력 통한 안전의식 문화 확산. 예, 이것도 저희 산안본부에서 지금 약간 어떤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거버넌스 제정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기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산업보건 분야가 어느 쪽에 있는지를 보게 되면은 취약 분야 집중 지원 관리에 새로운 위험 쪽에 좀 일부 있습니다. 계절적 위험 요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위험 요인으로 직업성 암이라든지 환기 분야가 좀 일부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 재정비 쪽에 비상대응 쪽에 산업보건 분야가 일부 좀 같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동안 로드맵 미행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자료에는 이제 고시 전면 개편이 5월 시행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22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시행이 됐고요. 주요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감독도 올해 1월 달에
산업안전보건 분야 종합계획이 마련돼서 시달이 됐습니다. 그 종합감독계획 같은 경우에 중요한 것은 정기감독을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이제 전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 사업장, 감독 사업장을 선정을 할 때 공단에 수집되어 있는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3대 사고 위험, 8대 위험 요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점검과 감독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법령 정비를 보게 되면 현재 몇 개의 TF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산업안전보건법령 정비 추진반이 운영이 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TF도 1월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TF는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올 연말까지 입법 예고를 할 수 있게 그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 분야가 있는데요. 전국 39개 지자체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동을 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항상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꾸준히 있어 왔던 건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자 하고 위협적으로 이제 본부장님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대재해 사이렌이라고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앞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가입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일단은 고용노동부에서 발생한 사고를 거의 이제 하루 안에 이제 알려주는 형태로 지금 지방간서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월 기준으로 한 2만 6천 명이 가입해서 어떤 정보를 제공받고 있고, 제가 듣기로는 반응도 상당히 괜찮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어떤 제도의 별전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위험성 평가 제도는 이제 09년 2월 달에 사업주, 포괄적 사업주의 의무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전국에 이제 시범 사업을 실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12년 9월 달에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13년 6월에는 법에 별도의 법정을 신설해서 본격적인 위험성 평가 제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17년도 7월에 어떤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좀 경감하기 위해서 이제 20인 미만 사업장이나 20억 미만 건설 공사의 경우에는 위험성 추정을 생략이 가능하도록 개정이 됐고요. 19년도 1월에 위험성 평가 절차 중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및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실행 단계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신설돼서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예, 위험성 평가는 13년도 법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 사실 현장에서는 그렇게 작동성이 좋다 이런 말씀은 좀 드리기가 어려웠죠. 어떤 강제 규정이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대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위험성 평가를 잘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았었죠. 일단 담당한 인력도 부족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 좀 부족했기 때문에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년 최초 위험성 평가에 준해서 하는 정기 위험성 평가도 좀 사업장에서 많이 부담스러워했고요. 그리고 어떤 근로자의 참여도 일부 절차에 대해서 한정하는 한계도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어떤 제도가 정착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로드맵의 일환으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고시를 개정해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고시의 주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위험성 평가를 좀 알기 쉽게 정의를 새롭게 내렸습니다. 기존에는 뭐 빈도, 강도, 추정 결정하는 과정을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 있었는데, 어떤 추정 결정 문구를 삭제를 하고 위험 요인의 파악,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평가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바꿨습니다. 기존의 그 빈도와 강도에다 뭐 행렬, 곡선, 덮선 이렇게 해서 산출하는 그 과정 자체가 좀 꽤 까다로웠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기존의 그 방법에다가 체크리스트법이나 위험 수준 3단계 판단법, 그러니까 핵심 요인 기술법, 이런 방법들을 더해서 좀 쉽고 간단하게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걸 좀 바꿔놨습니다. 세 번째는 평가 시기를 좀 명확히 해서 평가의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기존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하는 정기 평가가 좀 많은 부담을 주고 있었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에 바뀌는 정기 평가는 위험 수준을 재검토하는 수준으로 부담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위험성 평가의 모든 과정에 근로자가 참여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사전 준비와 위험성 평가 결정 단계에서 참여할 수가 없었다고 하면, 이번 개정되는 고시에는 모든 근로자가 모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내용 강화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모든 근로자에게 알리도록 바꿔놨습니다. 기존에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에게 알려주었었는데, 이번에 개정된 그 내용은 중요한 위험 요인은 TBN 같은 걸 통해서 상시적으로 알리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제가 오전에 확인해 봤을 때는 유튜브에 내용이 올라오지는 않았는데, 유튜브에도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하는 내용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유튜브에서 내용을 찾아보시면은 짧은 내용이지만은 어떤 핵심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드맵 내 이제 산업보건 과제인데요. 저도 사실 로드맵 처음 나왔을 때 로드맵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참여가 사실 산업보건 쪽은 많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것보다도 사실 내용이 많지 않은 거 보고 이거 면목이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었는데요. 찾아보면은 내용 중에 계절적 위험 요인 및 대응을 체계한다. 이거 근데 경보 발령하고 매뉴얼 마련해서 보급한다는 내용은 사실 특별한 내용이 아니죠, 그죠?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위험 요인의 환기, 직업성함, 요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최근에 많이 부각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련된 사업을 만들고 추진하는데 지금 저희 과에 어떤 좀 영향이 좀 일정 부분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국소비기 장치 같은 경우는 좀 요즘 언론이나 이제 국회 쪽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어떤 급식실 조리용 부분이랑 연결이 됩니다. 사실 물론 이제 국소비기 장치가 그쪽만 해당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서 국소배기 장치를 이제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올해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용 자체가 사실 그게 작은 비용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활발하게 추진되는 건지는 올해가 지나가 봐야 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성함 안시센터는 작년부터 이제 지정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 광역별로 이제 이제 직업병 안심센터라고 있습니다. 안심센터라고 있는데 직업성 안심센터 외에 추가적으로 직업성
암암심센터를 이제 추가 지정을 해서 운영하려는 계획을 저희들이 이제 갖고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뭐 저희 마음대로 지정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예산을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확보된다면은 뭐 내년부터 하나나 두 개 뭐 이상의 그 어떤 지역성 안심센터를 이제 지정받아서 이제 운영해서 어떤 그 사업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인데 조리움 관련해서 이제 직업성 암에 대해서도 건강관리 카드 대상으로 이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이건 아직 시작은 되지 않았는데요. 이건 이제 로드맵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응급 의료 비상 대응 체계 정비, 이건 반드시 뭐 보건 쪽만의 일은 아니지만 뭐 저희 그 보건과에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CPR 교육이랑 이제 그 제세동기 이제 보급 확대 사업을 이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비상 상황 대응 가이드라인을 또 추가적으로 만들어서 이제 보급할 계획이고요. 이것은 사실 뭐 처음에 이거 제가 맡아서 이제 하려고 했을 때 이거 굳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같은데 고용노동부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좀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런 생각으로 출근하고 있는데 기사에서 어떤 기사분이, 아니 그 버스 기사분이 안전교육 받고 심폐소생술에서 사람을 구했다는 내용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문명처럼. 그래서 이게 단순히 내 개인적인 생각만 중요한 건 아니구나. 뭐 이제 정말 이게 어떻게 보면 한 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일이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산업보건 혁신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드맵에 이 내용 말고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산업보건 혁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어떻게 마련해서 뭘 추진해야 될지 사실 구체적인 언급은 사실 로드맵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러니까 방향을 정하느라고 올 초에 어떤 방향으로 혁신 방안을 만들 것인가, 이런 고민이 꽤 있었는데요. 그래서 2월 달부터 뭐 이제 전문가분들 모시고 브레이밍 스토밍 회의도 했었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일단은 많은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해서 한 8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포럼 형식으로 전문가들을 모시고 지금 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그런 자리를 가거나 다른 회의를 가서 들어보면 정말 놀라운 건 문제점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정말 제가 뭐 이 업무를 하기 전까지는 상상하지 못했던 만큼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뭐 최근에 드러난 문제점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던 문제점인데 개선이 제대로 안 되어 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좀 사실 고민의 출발점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또 뭐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는 10년 동안 요만큼 바뀌었다는 말씀을 하세요. 요만큼. 아주 적은 만큼. 그러니까 뭔가 제도적으로 바뀌고 어떤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것도 좀 사실 뭐 이렇게 정책 업무를 하면서 이제 느낀 건데요. 제가 여기다가 그 로드맵에서 다루고 있는 과제들이 뭔지를 적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아직까지도 뭐 그 단순히 이제 논의 과정 중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문제점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TF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산업보건 정책에 대한 목표, 아니면 그 인프라, 아니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뭐 이제 그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문제라든지 뭐 뇌심혈관 근골격 이런 문제들까지 계속 다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그 결과물이 그게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만들어질지는 사실 장담 드릴 수는 솔직히 없습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모르고 있지는 않다. 그런 문제점들을 모르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계속 고민 중이다. 요 말씀은 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올 연말 10월 달 이후에는 혁신 방안이 마련돼서 발표가 될 텐데, 어쩌면 또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결과물이
그 성과물이 좀 미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좀 응원을 해 주십사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뭐 이제 그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드릴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제가 발표할 거를 이제 홍성지 사무관님께서 요약적으로 먼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고 사례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례를 해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많은 사례를 하지 못한 점 좀 양해해 드리고요. 제가 금년에 건강 분야 위험성 평가에 대한 그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개발이 또 나오면 나중에 추후에 그 개발을 된 사항에 대해서 또 이제 발표를 드릴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변경된 위험성 평가의 보건 분야 적용 방안입니다. 위험성 평가가 안전 쪽으로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고 그쪽으로 많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자의 업무로 인식이 많이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 보건 쪽도 굉장히 할 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우리가 인식되었던 게 안전관리자의 업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 와서 현재까지 이제 보건관리자분들이 하고는 있지만 이렇게 많은 분야를 많은 참여를 하지 못하는 거를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많은 그 항목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방법도 좀 개발을 해서 보건 분야에서도 위험성 평가가 약간 성과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이제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최근 현황과 위험성 평가 개요, 위험성 평가 개정안, 위험성 평가 방법에 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최근 현황입니다. 네, 중대재해처벌법이 먼저 안 나올 수가 없죠. 네,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이 최근에 이제 사고가 많이 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11건의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한 지적사항을 분석을 해봤더니 제일 많았던 게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이 업무를 충실히 하게 할 의무가 11건의 위반 사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유해 위험 요인 확인, 개선 절차 마련 점검 의무가 7건이라고 합니다. 이게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게 7건의 위반 사건이 있었고요. 이런 거를 보면 이제 또 그 다음이 급박한 위험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 의무, 이건 6건이었고요. 사업장 안전 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의무가 5건입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사업장의 보건관리자분들은 다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것들이 다 위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고가 나면은 조금 이렇게 미진한 부분도 안 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완벽하게 해놓을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업무상 질병자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년 업무상 질병자 수는 전년도 20년도에 비해서 27.75%가 증가가 됐고요. 직업병은 심폐난청, 이렇게 화학물질 중독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43.33%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다 보건 분야인데요. 보건 분야는 이렇게 질병자 수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작업 관련성 질병은 뇌심혈관 질환, 신체 부담 작업, 요통 이런 것들인데 이에 대해서 21.1%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최근에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신문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분석을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연관어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 딱 입력을 하면은 이에 대한 이런 연관어가 검색이 됩니다. 연관어가 좋은 말도 많지만 이제 나쁜 말들이 또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방, 사업주, 책임자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검색되었던 게 안전, 산업, 근로자, 사고, 노동부, 고용노동부. 네, 그래서 아직도 사람들은 노동부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이 먼저인데 예방은 조금 후순위로 이제 밀려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되니까 산업안전보건법이 조금 이렇게 N수는 낮지만 조금 이렇게 뒤에 밀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긍정 분석과 부정 분석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우리가 처벌을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예방을 하려는 목적이었는데 이게 부정의 단어가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위반, 혐의,
위협하다, 추락하다 이런 얘기가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개선하다, 안전하다, 관리하다 이런 것들은 조금 적은 후순위로 좀 밀려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연관어 분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어떤 거가 관심이 있을까? 또 봤더니 여기도 안전이 제일 많았습니다. 단어가. 그 다음에 위험성,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산업, 예방, 뭐 쭉 이렇게 이제 나온 거고요. 사고나 사망은 이제 좀 뒤에 순위로 밀려져 있었습니다. 이것도 긍정과 부정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예, 안전이 제일 많았고요. 개선하다. 그러니까 위험성 평가는 위험과 개선이 목적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도 보였듯이 위험과 개선. 그 다음에 형식적이다, 복잡하다. 역시 이런 의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아서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우리 의견이 좀 반영이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관어 순위 변화를 이제 살펴봤더니 위험성 평가에 대해 살펴봤더니 이제 매달 이렇게 바뀌는 것을 좀 매주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거의 안전이 제일 먼저고요. 그 다음에 평가, 예방 이런 순위로 이제 가고 있었던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산재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산재 분석 아까 질병자 수나 질병 만인율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점점 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 원인별 분포인데요. 이것도 2019년에 비해 지금 2021년에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소음성 난청이라든지 뇌심혈관 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체 부담 작업, 비사고성 요통, 정신질환 쪽 또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위험성 평가에 정신질환이 많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에 대한 개발도 좀 필요하고요. 뭐 감정노동이라든지 직무 스트레스도 또 세분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개발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 개요입니다. 위험성 평가 다 아시겠지만 아까 사무관님이 한번 다 말씀을 해주셔서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 개정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정의를 한번 다시 살펴보면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감소 대책을 수립 실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주가 직접 해야 되는 거고요. 뭐 법인이면 법인의 대표자 이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들은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고용된 사람들이니까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분들이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 이분들이 직접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자와 근로자와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소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그분들에게 다시 공유해서 모두들 다 위험성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무엇이 위험하고 누구를 위험하게 하고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초점은 이런 거를 초점으로 가서 이제 평가를 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실시자는 관리감독자의 업무에 다 들어있고요. 법에 안전관리자의 업무, 보건관리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업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직무, 산업안전 지도사의 직무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안전관리자 업무에 이제 많이 포함이 됐었는데 이제 점점점 이제 법이 개정이 되면서 모두 같이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협업해서 같이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 36조의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 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 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해서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장에 근로자들을 참여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기록하여 보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의 방법이나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상황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한다라고 돼 있어서 지금 고시가 이제 확정이 되고 이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정안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의 핵심 포인트는 위험을 찾으면 안전이 보인다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상태나 상황이 보이면
자연스럽게 그 해결 방안을 찾도록 돼 있잖아요. 그래서 파악이 먼저입니다. 유해 위험 요인의 파악,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위험은 근로자들이 작업을 잘 하니까 근로자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감소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논의해서 같이 공유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일부 개정안 이제 행정 예고인데 이제 이게 확정이 돼서 제가 만들 때는 이게 예고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요. 개정 이유가 이게 위험성 평가가 아까 복잡, 어렵 이런 것들이 써 있었잖아요.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서 어렵고 복잡해서 시작이 어렵다라는 현장의 의견을 들어 위험성 평가 제도를 위험 요인 파악, 개선 대책 마련에 집중하도록 새로 정의하고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평가 시기를 명확하게 해서 수시평가 특례를 신설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그간의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쉽고 간편하게 실시하는 다양한 평가 방법을 실시해야 되고요. 그래서 너무 복잡한 작업 공정이나 이런 거는 하나의 위험성 평가가 아니라 여러 개의 위험성 평가의 툴을 사용해도 되는 거고요. 평가 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시 평가, 혹시 작업 방법이 바뀌었던가 이제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면 수시 평가를 항상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재해가 일어나면 수시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다. 특례를 실시하고 근로자의 참여를 확대. 그래서 관리 감독자에 대한 얘기를 없앴고 근로자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 행정 지침의 행정 예고의 주요 내용은 위험성 평가 등의 정의, 규정 정비, 용어 재정비이고요. 위험성 평가 전체 단계의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성 평가 시기 개편, 평가 대상 구체화가 이 행정 예고의 주요 내용입니다. 예전에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면요, 위험성 평가 2019년에 보면은 2019년에 작업환경, 그러니까 산업보건 실태조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한 60%가 안 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왜냐? 이제 사업장에서는 생산과 원가가 중요하지 위험성 평가 이런 서류 작업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의 영역에 치중해서 이런 것들이 뭐 꼭 이렇게 필요한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로자 쪽에서는 인식 부족하고 번거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근로자를 꼭 참여시켜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방법, 절차 이런 것들을 꼭 교육시켜야 되고 근로자의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의견들을 받을 수 있게 안전보건 교육 시간에 이런 그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업무상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한 이런 항목을 조금 더 중요하게 이제 집중되게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상 질병, 뇌심혈관계 질환, 옥내외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 분야의 위험성 평가를 좀 개발을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의 단계별 개선안인데요. 여기서 아까 다 이제 축사 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위험성 평가를 제도를 개편하는데 이게 자기규율 예방 체계로 전환하는 거고 고용노동부의 정기 감독을 위험성 평가 점검으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현업에서 일을 했었는데 예전에 보면은 저도 위험성 평가를 막 열심히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별로 이렇게 관심이 없으셨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위험성 평가가 실시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착이 안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도 뭐 화학물질을 쓰는 전 사업장이 대상이었는데 화학물질을 쓰는데 이제 고용노동부에 아무리 이제 감독을 받아도 화학물질 위험성 평가를 점검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그때 위험성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점검은 너무 많으니까 이제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간과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중요성이 점점점 더 커지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저는 혼자 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지금 법령이 개정이 되었고 이거는 예전 플로우인데요. 여기서 이제 위험성 추정이라는 게 없어지고 결정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 추정에 대한 게 이제 기본 사항인데 왜 없어지냐라는 말이 많은데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근로자분들과 보건관리자분들, 안전관리자분들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와서 이게 너무 숫자로만 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험성 결정에서 다 하도록 하고 평가 방식도 체크리스트 형식이나 OPS나 빈도, 강도 이런 거를 통합해서 하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은, 위험성 평가의 대상은 유해 위험 요인이 업무 중 근로자에게 노출된 것이 확인돼 있거나 노출된 것이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모든 유해 위험 요인입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내가 근로자인데 사업장에 들어가서 내가 이제 사고를 당할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위험성 평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만 매우 경미한 부상 같은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아까 평가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간소화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대기업이나 이제 작업 공정이 복잡하고 이런 데는 절대 그렇게 간소하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해 위험 요인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 같은 곳에서는 이런 거보다는 원래 하던 대로 하시거나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아차 사고가 많았었는데, 이 아차 사고를 우리 이론에도 나와 있듯이 아차 사고를 굉장히 중요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차 사고를 매주 이렇게 현장에서 받아봐서 보건관리자가 분석해서 아차 사고가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해 보는 게 좋겠는데,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는 지체 없이 중대재해의 원인이 되는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그 밖의 사업장 내에서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근로자 참여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근로자 참여는 언제 하냐라고 돼 있는데, 유해 위험 요인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자를, 이제 작업을 잘 알기 때문에 근로자를 참여를 시켜야 되고요. 해당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경우에도 참여시켜야 되고,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건설업 같은 데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근로자는 다 일용 근로자고 연세도 많으시고 글씨도 잘 못 읽으시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하냐. 근로자는 다 이렇게 잘 하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참여시켜야 되냐. 그래서 회사 단위별로라든지 아니면 작업 공정별로, 반장님별로 이렇게 참여시켜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로자분들도 이제 그쪽 개념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받게 해서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점점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현재 왜 특수검진도 처음에 이제 실시될 때는 근로자분들이 잘 모르셨어요. 일용 근로자나 이런 분들이 잘 모르셨는데, 지금은 본인이 무슨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무리 일용 근로자분이라도 하더라도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이런 교육을 받으면 이제 아마도 이런 것들을 잘 하시게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 이제 여기서 관리 감독자가 좀 없어졌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예전에는 관리 감독자가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실시를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근로자로 바뀌면서 아예 근로자라는 말보다는 그냥 다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제도를 이행하는 경우 이 고시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서,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는데 안전보건 진단을 하거나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한다던가, 그리고 근골 깊게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한다거나, 그 밖에 법에 따른 위험성 평가 관련 제도를 실시를 하며 이걸로 가름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근골 깊게 유해요인 조사를 정말 어떤 작업만 했다라고 하면 그 외의 작업은 다 위험성 평가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작업은 하는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사업장의 규모, 특성을 고려해서 위험성 평가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이상,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한 가지 이상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잡한 작업 공정이나 좀 큰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조합해서 하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중소기업이나 아주 이제 단순한 작업 같은 경우는 하나로도 가능하겠지만 이제 좀 복잡한 곳은 좀 여러 가지를 섞어서 하시거나, 예전에 클래스 그거를 사용하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예전 걸로 그냥 하셔도 됩니다. 대신 최근에는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사고가 났다거나 산재가 났다거나 이런 데 중대재해는 당연히 있고요. 그런 데는 전수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회사에서 이거보다는 우선은 예전 걸로 금년에는 다 위험성 평가를 하시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방법은 위험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한 빈도 강도법과 체크리스트법,
저중고 아니면 상중하 뭐 이런 판단법, 핵심 요인 기술, 그래서 원포인트 시트 방법을 이용하거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절차는 사전 준비를 하는데 사전 준비는 생략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의 위험 요인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추정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삭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삭제가 됐고요. 위험성의 결정, 위험성의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평가 실시 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및 보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의 실시는 사업이 성립된 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위험성 평가의 대상이 되고요. 이 실시를 착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만 1개월 미만에 이루어지는 공정에 대해서는 사정이 없는 한 그냥 특별히 그 사정이 없는 한 작업에서는 이제 위험성 평가를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최초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작업에 대해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해야 됩니다. 수시 위험성 평가는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 이전, 변경 또는 해체, 그다음에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신규 도입 변경,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의 정비, 보수, 그리고 주기적 반복적 작업으로 이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를 해야 되고요. 작업 방법이나 작업 절차의 신규 도입이나 변경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시 위험성 평가 또 중대 산업 사고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산업재해 이때 발생을 할 때도 수시 위험성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사고가 나면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작업에 임해야 됩니다. 다음은 위험성 평가 방법입니다. 외국의 위험성 평가 도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계 회사를 가보면 위험성 평가 도구를 다양한 위험성 평가를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클릭업 이런 데 이제 플랫폼인데 이런 업체에 이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위험성 평가 템플릿이 이렇게 있고요.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성으로 할 수 있는 템플릿이 여러 가지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영어로 돼 있으니까 많이 힘드실 텐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이제 그리드 결정 매트릭스 템플릿 해가지고 이 화이트보드에서 아이디어를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이렇게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책자에는 없고요. 제가 따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은 우선순위별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양식입니다. 그래서 여기 클릭업에 들어있는 템플릿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작업 안전 분석 템플릿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안전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런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기 위해 템플릿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회사 건데요. 이거는 벤더라는 회사 겁니다. 벤더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가 따로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지속 가능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또 제3자 협력업체에도 제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 방법 안내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다 떠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따로 드리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에 보시고 다운받아서 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성 수준 3단계 판단법은 위험성 결정을 위해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을 가능하고 판단할 때 사용을 되고요. 상중하나 저중고 같이 간략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듯이 상중하로 이렇게 표시가 다 돼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장에서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 그리고 상이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어떤 보건 대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게 있고, 다음은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서 어떤 작업,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공정 하나만 뽑은 거일 겁니다. 그래서 그 공정에 대해서 이런 위험 요인이 있다라는 것과 상중하로 표시해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는 게 상중하 표시법입니다. 지금 저거는 많이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고요. 또 체크리스트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O나 X 등을 표시해서 목록에서 제시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체크리스트법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적정이나 보완 이런 걸로 이제 표시를 할 수 있고요. 개선 대책, 개선 완료일, 담당자, 관련 근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요인 기술법인데요. 핵심 요인 기술법은 영국의 HSE나 아니면 노동기구 ILO에서 이제 그런 나온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방법이고요. 간략하게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위험성 평가 내용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게 핵심 요인 기술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안전 조치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도 핵심 요인 기술법에 보시면 여기에 핵심 요인을 이제 기술하는 거를 여기다 이제 밑에 핵심 요인인 각 항목의 이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누구한테 피해를 입힐 것인지, 현재 시행 중인 조치는 무엇인지, 추가적으로 가능한 조치는 뭔지, 그리고 담당자 개선 기간, 완료 일자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게 나와 있는 거고요. 다음은 외국에서 또 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이제 제시해 놨습니다. 회사에서 위험성 평가를, 이거는 이제 저희의 빈도 강도법을 비슷하게 이용한 건데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위험성 평가를 해 놓은 시트입니다. 네. 그래서 근로자 참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할 때 아무리 간단한 거긴 하지만 보건관리자 선생님들이 솔직히 다 할 수 있지만 근로자의 참여를 항상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감소 대책을 수립할 때 감소 대책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 꼭 근로자 참여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개정된 내용은 위험성 평가의 절차는 사전 준비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위험성에 대한 실시 규정을 작성하고 회사 내에서도 이제 실시 규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위험성의 수준을 확정하고 그리고 평가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수집을 합니다. 다만 이 사전 준비는 이제 내년이나 뭐 후년이 됐을 때는 좀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려드리는 거고요. 유해 위험 요인 파악은 사업장의 순회 점검을 통해서 근로자와 상시적인 얘기를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의 결정은 사업장에서 설정한 허용 가능한 위험 기준을 비교해서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성의 감소 대책 수립 및 실행은 위험성의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 공유, 교육이 제일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를 하면 그것들을 이제 기록하고 공유하고 교육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플로우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